주면 또 저런 보완 방법도 있는 거고, 네. 방법을 또 찾아보십시오. 자, 마저 좀 보고를 받고 우리 국민참여단이나 우리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께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입니다. 대통령님 모시고. 죄송합니다. 저기 그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리 좀 점검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같이. 한번 같이 논의. 네, 같이 논의해가지고 그거 좀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닥쳐가지고 하면 또 문제가 될 테니까 미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산하 기관들 중에 법제처까지 하게 됐나요? 법제처까지 하고 갑시다. 예, 법제처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누군가의 시린 하루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 법령에 단 한 줄에 담긴 온기입니다. 단 한 줄을 열어 청년 창업의 새로운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단 한 줄을 더해 소외된 이웃이 건강을 되찾아 평범한 일상을 누리게 하며, 단 한 줄을 풀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법. 함께하는 내일을 위해 법제처가 늘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예,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 속도를 높이는 입법 전략 수립 및 관리입니다. 첫째, 국정 입법 상황실을 설치하고 입법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장애 사유를 적극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정 입법 과제 782건 중 71%에 상당한 556건이 발의되었고 27%에 상당한 213건이 통과되었습니다. 둘째, 범정부 입법 계획을 재검토하여 현재까지 49건의 법률 제정안 중 25건을 개정안으로 변경하기로 부처 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 계획 768건 중 시행령이나 지침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92건을 발굴했습니다. 셋째,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정부의 원보이스 체계를 강화하여 국회 심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부 요청 의원 발의 법안은 발의 전 법제처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전체 의원 발의 법안들을 모니터링하여 법리적 이슈들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도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법령의 체계적 정비입니다. 첫째, 법령 체계 및 내용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 수립 후 최초로 전체 3,496개 행정법령을 전수조사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7월 28일 현재 약 83%에 상당한 2,910개 하위법령 검토를 마쳤고 검토가 완료된 하위법령은 소관 부처별로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국민불편 해소용 정비과제 96건도 부처 협의가 완료된 46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전체 11,165개 행정형벌 조항들을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법제처는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해 7월 말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전체 행정형벌 조항의 도입 목적이나 취지, 운용 실태 등을 전수 비교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제재 효과, 과태료나 과징금 등 다른 경제 제재로의 대체 필요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행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기본법은 2021년 과거 학설이나 판례로만 인정되던 행정법의 원칙 및 공통적인 제도를 입법화한 행정 분야의 총칙적 기본법입니다. 법제처는 기본법 시행 5주년을 맞아 학계 및 행정 일선의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대폭 추가 보완하는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방 분권과 균형 성장을 지원하는 법령 정비입니다. 작년 말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법령 정비를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각종 제한이나 요건 등을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58개 법률에 대한 정비 과제를 발굴하여 부처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법적 자문제도의 안착입니다. 법제처는 지난 5월 6일부터 전담 조직을 두어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전체 364개 공공기관이 정책 수립부터 법령 위반, 법령 해석 및 적용 등 행정 집행에 이르기까지 부딪히는 각종 공법적 이슈들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범 후 3개월간 총 210건의 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초기부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적 자문을 통해 적극 행정, 적극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 법제처의 업무에 AI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 약 한 달 만에 법제처 직원들이 행안부 및 과기부의 협력 아래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를 7월 14일부터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시범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개발 직원 인터뷰 기사를 크게 보도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AI 법령 비서는 약 24만 건의 법령 정보를 기초로 공무원의 법적 질의에 대해 1차적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AI 에이전트입니다. 연내 약 736만 건의 법령 정보를 추가 학습시켜 내년 1월 정식 오픈할 때는 한결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법령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AX 사업입니다. 이를 약 80만 명이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AI 검색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는 법령 특화 AI 언어 모델을 만들고 전체 법령 정보 약 760만 건을 AI가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레고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난 연말 업무 보고에서의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 최신 해외 법령을 한국어로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AI 기반 세계 법제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 말에 일부 시범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국정 속도를 높이는 법제 지원으로 국가 대전환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제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여기는 동석이라고 아무도 안 왔나요? 아, 그럼 누구신가요? 마이크 켜고 얘기하시죠. 안 되네. 됐니? 네, 이사장 지구대행을 맡고 있는 이원범입니다. 이사장은 지금 없고 본인은 직함이 뭐예요? 제 부이사장입니다. 부이사장. 네. 지금 여기 지원 현황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 강제동원 피해자를 제3자 대위 변제하려고 네, 만든 재단이잖아요. 맞습니다. 제3자 변제를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현재 남아 있는 재원과 또 피해자 중에 원하는 사람, 원치 않는 사람, 또 원하는 사람 중에 보상된 사람, 안 된 사람 좀 현황 얘기 한번 잠깐 해보시죠. 네, 저희들이 현재 67명에 대한 저희들이 제3자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67명? 예, 현재 지금 저희들이 26명에 대한 3자 변제는 마치고 있고요. 나머지 41명에 대한 이건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은 분들 얘기입니다. 아직 1, 2심에 있는 분들은 따로 있고요. 제3자 변제에 지금 41명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변제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지금 33억밖에 없어서 지금 97억이 저희들이 필요한데 지금 소송 중인 사람까지 예측해서? 아닙니다. 소송이 끝난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지금 별도로 이 보상을 제3자 변제는 못 받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나요? 네, 그 중에서 당연히 있습니다. 몇이나 얼마나 돼요? 최초에 4명에서요. 이제 끝까지 지금 받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이제
한 사람이 남았고요. 이건 이제 2018년도에 최종 판결을 받은 분 중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직 지금 의사 현재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중에 네. 저 제3자 변제 못 받겠다, 일본에서 직접 받겠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그런 분은 한 박혜옥이라고 명. 돌아가신 분인데 그 부분이 한 건인데 그 이제 유족들이 아니 하여튼 예를 그 한 건, 예, 한 건이 한 명의 유족. 명확한 의사 표현은 지금 한 건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받겠다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40 몇 명이 확정이 됐는데 30 몇 억이 있는데 일부라도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아닙니다. 이유는 확정을 받은 사람 67명인데 저희들이 26명에 대한 지불은 마쳤고요. 40 몇 명이 그리고 41명에 대한 지불이 지금 예, 못하고 있는데 30 몇 남아있어요. 억이 있다면서 있는데 왜 안 지급 안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30 몇 억이 있다고 했잖아요. 33억이 있는데요. 있는데 왜? 그건 이제 현재 이제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줄 수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전에 어디 언론 보도에 난 건데 그 무슨 도장을 저기 뭐 네. 동의를 안 받고 찍어서 어쩌고 그 얘기는 뭐예요? 공탁 과정에서 인감을 위조한 것으로요. 공탁을 어떤 공탁을 제3자 변제를 제3자 변제에 제3자 그러니까 이 재단이 공탁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외교부에 당시의 외교부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탁을 추진했는데 공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재단 인감을 이제 여러 군데 동시에 그 공탁을 걸다 보니까 하나의 인감을 여러 개로 이제 변조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장을 여러 개 찍느라고 비슷한 도장을 하나 더 만들어 찍었다. 그렇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위조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등록 안 된 도장. 예, 그렇게 담당자는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어디 계신가요? 이쪽에 있습니다. 어디? 네. 거기요? 법률구조공단은 지금 구조 요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다 구조해주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인력적 한계 때문에 충분히 다 못하고 있고 작년에 말씀하신 이후로 경영 개선을 통해서 많이 지금 나아지고는 있고 작년에 4년 만에 신규 직원을 처음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 어려운 분들을 못 도와주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법률구조 지원 예산은 얼마 정도예요? 저희가 전체 1,1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국가에서 주는 돈은 한 700억 정도 되고 그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수익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 현재 수익 중에 한 500억 정도는 저희들이 그 벌어야 되는 예산 연간 구조 지원 예산이 얼마라고 전체가 1,100억 중에 1,100억인데 정부 지원 예산이 700억입니다. 예, 7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주 업무가 구조 지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담하고 구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조 지원인데 그러면 700억을 지원받아서 기타 수입하고 해서 1,100억 정도 네. 가지고 구조 지원을 하면 몇 명이나 구조 지원을 합니까? 연간 신건으로? 저희가 작년에 조금 줄었는데 한 상담이 100만 명 정도 되고요. 상담은 그렇게 하고. 네, 소송은 한 15만 건 정도 됩니다. 신건으로? 예, 매년 한 15만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15만 건 정도. 15만 건씩이나? 예. 이 직원이 785명, 723명인데 네. 15만 건을 처리한다고? 예. 저희 그 변호사 1인당 한 1,200건 정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인당 1년에 한 1,200건 정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 부담이 상당히 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뭐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 그러겠네요. 예. 인건비가 1인당 전체 평균으로 한 1억 정도 잡으면 예. 이것만 해도 한 700억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인건비로 쓰고 있는 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법원에 뭐 소송을 하거나 이럴 때는 수임료를 주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하니까. 네, 저희가 자체 월급으로 합니다. 인지대 정도가 들어간다. 예, 인지대 같은 게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송달료 인지대.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청은 몇 건 정도, 100만 건 정도를 상담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 구조가 필요하건 구조 요건에 해당이 되고 당사자가 구조를 요청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 15만 건 정도만 처리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요청하는 요건에 해당이 되고 요청하는 건수는 얼마나 돼요? 그게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얼마 정도예요? 그거는 저희가 상담 중에 15만 건은 거의 다 하고 있는데요. 네. 상담을 다 못하거나 저희들한테 왔다가 포기하고 좀 다른 곳에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을 늘려드린다고 해서 그 구조 건수가 늘어나기는 쉽지 않은 구조네요. 인력 부족으로. 저희가 사실은 인력이 조금만 늘어주면 저희가 현재 4년을 신규 직원을 못 뽑았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뽑았는데요. 이 직원은 변호사를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일반 직원들까지 저희들이 일반 직원까지 해서 730명 정도 되는데요. 근데 주로는 한다면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가 구조 활동을 하지. 변호사가 일반 직원이 지금 현재 110명, 113명인가 그렇고 법무관이 한 30명 있습니다. 법무관이. 네. 근데 지금 필요한 건 변호사들 아니에요? 저희들 개인회생 파산 사건의 경우는 일반 직원들도 상당히 해야 되고요. 상담도 좀 직원들이 많이 합니다. 그 그래서 본인 대리 서면 작성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서면 작성들은 변호사들이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상담을 해서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조사 요원으로. 네,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회생 파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가 지금 많이 필요해서 서류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좀 인력이 지금 너무 부족해서 저희들한테 오시는 분들을 충분히 지금 상담이나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계속 인력 증원을 요청하는데 연간 한 2년 정도에 한 120명 정도만 증원해주면 최소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장관님도 좀 관심을 가져서 기부금을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도 한 100억 정도 절감할 수 있게 저희들 지금 제도적 개혁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찾는 손님들을 충분히 봉사를 못 해드리는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예산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십시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경찰 행안부는 지금 중수청 준비는 행안부가 주로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직 시설 관련 법령 정비 다 준비되고 있어요? 네, 맞춰서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수청도 어째 사법경찰관리에 해당되겠죠? 네, 사법경찰관. 네, 사법경찰관. 이게 이제 소위 보안 수사를 하냐 마냐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일단락이 된 거고. 네. 이건 이제 경찰청 국수부는 또 안 왔을 테니까 그냥 행안부가 다 거기도 관할은 하고 있는 거니까요. 중수청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이제 일반적 지휘권과 사건에 대한 이 지휘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청장에 대해서 청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할 근거가 없는 거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청장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중수청은 그런데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규정이 행안부 없죠. 장관에게 권한이 없고요.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경찰청장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경찰청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수본부장이 지휘를 하고요. 경찰청장은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를 하라든지
어느 범위, 어떤 부분에 추적하든지. 어느 범죄를 뭐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되니까 일반적 지위는 뭐 가능한데 예, 구체적 지위는 배제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검찰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수사와 기소가 이제 명확하게 분리가 되는데 국민들의 걱정이 사실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경찰이 주어진 이제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까지 갖게 됐는데 완벽한 종결 권한을 가지는데 이제 국민들의 걱정은 1번 정말 충분한 역량이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할 만큼 역량이 충분하냐, 두 번째로는 믿을 만하냐, 세 번째로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자율적으로 시정 또는 교정이 가능한가, 이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예, 물론 뭐 그게 그 전에 보안 수사를 검찰이 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문제는 물론 아닌데, 어떤 그게 그나마 이제 지금 사라지니까 걱정이 커지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물론 있겠지만, 제가 전에 국무회의에서도 한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우리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그죠. 중수청도 똑같거든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네. 과연 이 걱정을 국민들이 하는 현실적인 또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게 문제예요. 아까 뭐 나름 계획은 있어요, 그죠? 네, 그저께 국무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그런 그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1차 수사가 이 불완전하게 되거나 또는 부실하게 될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 그 기본적인 것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그걸 어떻게 실행해 가느냐. 예, 달려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는 경우 그 보안 수사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뭐 무한 핑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1개월 이내에 보안 수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게 또 만약 부실할 경우에 이 범죄의 피해자나 또는 고소 고발인으로 하여금 이의 제기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서 검사가 그것을 보고 다시 보안 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에는 어쨌든 경찰이 어떤 사건을 수사를 개시하면 검찰에게 통보돼서 또 담당 검사가 일종의 지휘 검사가 네, 지정이 지휘를 했던 되고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문제가 있어서 되돌아오더라도 그 사건 번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 전부터는 이 사건이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새로 신건으로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부지가 세월됐다는데 이 문제는 해결했다는 거죠. 담당은 똑같이 유지된다. 네네. 유지를 계속하면서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할 역량이 안 된다라고 판단될 때는 검사가 수사팀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고의로 늦추면 징계해달라고까지 요청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요청하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하면? 예, 요구하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 핑퐁은 막을 수 있게 됐다. 근데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되면 또 이제 추가 보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지금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을 입건해 수사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강제 수사를 안 한 단계. 네. 영장을 치려면 강제 수사를 하면 당연히 이제 검찰로 가서 통과가 돼야 되니까. 네네. 그때는 이제
갈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는 검찰과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에는 이 검찰과 관계가 관계가 없어요? 우선 설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합동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동 협력 수사. 아 그렇게 지금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예. 그럼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지금까지 하고 있던 온갖 이런 검경 합수부, 합동수사부가 뭐 해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군요. 할 수는 있는 거네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 합동 협력 수사를 하는 이 검사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여튼 그 문제를 법무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을 텐데. 예,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미 수사지휘와 전권 성취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 법무부에서 강력히 요청해갖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성범죄, 노인 아동 학대 범죄, 가정폭력 범죄, 뭐 기타 등등 7개 범죄에 관련해서는 정권 송치해갖고 최종적인 종결권을 무혐의 의견이더라도 정권 송치한다. 예. 그렇게 죄명 따라서. 다만 지금 행안부 장관의 말씀이지만은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지금 뭐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이 공소청의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증거능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마약이라든가 증권합동수사본부, 금융합동수사본부, 경찰, 검찰이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렇죠. 수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실제 합동수사본부에 가갖고 공적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그게 그 한계가 불명확한 거고 이 근거가 수사 준칙에서라든지 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상당히 공소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 준칙이나 그게 문제라면 만들면 되겠죠. 아니면 뭐 근데 물론 법률적으로는 지금 금지되어 있냐고.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지금의 기존에 9개 정도의 합동수사본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지금 합동수사하는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매우 애매한 상태입니다. 지금 협력 수사와 관련된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네. 그 행안부 주장은 저런데 지금 저희가 법무부 보기엔 의견은 근거 규정이 그걸로 없습니다. 부실하다, 예. 부족하다 그런 입장이실 네. 거예요. 대검은 혹시 어떠세요? 예, 지금 법 통과 이후에 저희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과연 합수본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솔직히 약간 의문인 점이 있습니다. 법률 검토를 해봐야죠. 예, 그래서 법률에 이번에 그 입법 과정에서도 일부 그 개정안에는 이제 합동 대응 기구라는 형태로 하는 대응 기구. 예, 합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 관련 규정이 일부 의원들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입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 된 건 얘기할 필요 없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협력이 필요한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그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지 말라 이래 돼 예, 있어요.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냐고. 지금 금지 규정의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차관께서 좀 법무부 차관입니다. 그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 규정이고. 네, 이와 같이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책임도 분명하게 규정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합동수사본부의 체계는 상당히 법적 논란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 법이 시행되는 때까지는 괜찮겠죠.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한 거는 유효할 테니까. 대통령님, 그 다음 문제. 대통령님 지금 현재 검찰청이 이제 그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기능이 나뉘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의 이제 검경 합동수사 본부나 이런 설치도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저 사건에 따라서 그냥 편의적으로 양쪽이 다 수사권을 가지니까 모여서 같이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검경 합동수사 본부라기보다는 아마 공중경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데 그럼 이제 그 안에서는 검사는 수사는 직접 안 하면서 법률적인 협력을 조언을 하는, 해준다든지 법률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장심사와 청구를 해준다든지 네네, 그런 정도의 역할만 하는 걸로 수사는 안 하고 네네. 그렇게 하면 이 합동수사본부가 유지가 되나요? 합동수사본부의 취지가 수사 진행 상황에서 검경이 합력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경우에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업통제 부분, 영장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송치받아서 기소 등을 상정할 수 있을 텐데요. 영장 검토만으로 지금과 같은 검사 파견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또한 합동수사본부 안에서 송치라고 하는 절차를 상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되게 됩니다. 지금 사실 합동수사본부는 어쨌든 수사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법 제도와 현실상으로는 검사가 수사물 공소 유지도 당연히 주 기능이지만 수사 전문가로서 또 법률 전문가로서 역량이 좀 괜찮다라는 전제 하에서 합동수사팀 안에서도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겠죠?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네요. 수사를 하면 안 되니까. 아니 근데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내고 수사. 그럼 저기 행안부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뭐 협력인가 무슨 공조인가 그 조항은 어떻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차관이 알고 지금 합동수사할 수 있는 근거는 추상적으로 그냥 협력 관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이제 수사 준칙이나 하위 법령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호 협력 관계를 그 수사 권한이 있냐 없냐는 법에 안 정하면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게 위법 위헌 논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검사는 수사 권한 기능이 없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가 종전과 같이 수사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의 합동수사본부의 내부 기능 역할을 다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번 형사법의 협력관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검사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자문에 응해야 한다. 자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협력 그거는 우리 행안부 장관님이 얘기한 협력이라는 단어는 법조문에 없나 본데요? 관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력 관계라고 규정. 종전의 지위 관계가 협력 관계로 대치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상하 지위 관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다라는 의미지. 예, 수사에 대해서 서로 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다는 얘기네. 아니 그렇지는 않고 검사 아까 그 대검 차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검사의 기능, 직무 범위에서 수사 기능이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수사하고 기소 공소 유지가 완전히 그 분리가 된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가장 그 근본입니다. 현재 개정된. 그러면 합동수사본부는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안부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전에 그 대검 특히나 이제 중수부 같은 데서 했던 거를 중수청이 이제 사실상 그 역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공소청에 검사들이 법적 조언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중경합동본부 뭐 비슷하게 될 거다. 그러고 공소청 검사는 합류를 하더라도 조언하고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를 뭐 신속하게 해주는 정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렇다는 거고 일단 중수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여러 개 작동하고 있는 합수본 주요 사건들에 대한 합수본을 어떻게 할지도 지금 고민을 미리 해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다면 그거는 이제 공소청으로 바뀔 검찰청이 아니라 뭐 중수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경찰 국수본에서 하든지 뭐 그래야 되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경찰은 이 숫자가 너무 엄청 많죠. 10만 명이 넘죠. 그중에 수사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14만 명인데요. 네. 그 수사 담당하는 인력은 3만 8천 명. 3만 8천 명. 예. 거기 각 경찰서까지 배치돼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지구대는 아니고 예. 경찰서 수사과에 예. 수사과, 형사과. 형사과도 있군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논쟁되는 그 경찰이 가족 사건들을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럼 요새는 이제 향판에서 향찰로까지 가서 예, 그렇습니다. 향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지금 일정 직급 이상은 이제 그 인사 범위를 좀 지역을 좀 광역으로 바꾸자, 좀 넓히자. 예, 순환 인사제를 지금 하자고 했던 지금 경찰 노조에서 뭐 반대 의견이 심한가 보죠. 예, 직협에서 그 반대를. 직협이에요? 예, 그래서 뭐 반대하는 거에 당연하겠죠.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이사 가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위 직급은 워낙 숫자가 많고 또 그 순환 인사를 하려면 관사라든지 이런 뭐 교통비라든지 이런 좀 보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경찰 개혁위원회 이번에 출범한 경찰 개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경찰청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현장 의견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내겠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상피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죠. 뭔가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과 뭔가 관련이 있는 대상자가 생기면 피한다. 예. 그리고 고향에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제도들이 나름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경찰의 권한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종결권을 갖게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사건을 소위 말해 봐주고 싶어도 이게 검찰로 어차피 다 넘어가니까 함부로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는 뭐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으면 피해자만 어떻게 적당히 입을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게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죠. 예, 근데 지금도 사건은 다 킥스에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하게 돼 있고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 기록은 다 그 전자정보로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송치 사건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면 송치 사건과 불송치 불송치 사건으로 구별이 되는데 송치 사건은 당연히 검찰에 넘어가게 되고 불송치 사건은 검찰에 90일간 서류를 보냅니다. 불송치는 다? 예. 송치는 아니지만 보내기는 한다. 예. 송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송부, 예, 그렇게 하고 또 그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불송치 사건도 법적으로 의무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건 뭐 기소 의견으로 보내는 의미의 송치가 아니고. 하여튼 뭔가 넘겨준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형소법에 새로 들어온 것은 그 이의 신청의 그 종전 형사소송법에는 고소인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까지도 이렇게 포함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검사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노출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검사가 기소 의견 송치된 것도 아닌 거를 뭐 그걸 다 뒤져볼 것 같지는 않고 우리 법무부나 검찰 입장은 어떠세요? 그게 실제 어떻습니까? 만약 그래 되면 볼까요? 불송치 사건에 관련해서 기록 송부하게 된다고 하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고소인이나 또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
인지 사건들 이와 같은 경우 만약 그 경찰에서 1차 종결해버리고 나면은 더더욱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건 어때요? 뭐 어쨌든 그게 이제 또 논쟁거리가 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제도로 송부를 다 하게 돼 있다면 검찰에서 그 보는 게 금지된 건 아니니까 그 검찰에서 담당을 한 몇몇씩 정해가지고 구삭하면 뒤져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데 지금 송치된 사건 처리만도 지금 뭐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이제 수사 안 하면 수사할 이게 사람들은 그거 하면 되지 뭐. 차관입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불송치 사건, 경찰이 불기소로 송부된 사건을 기록만 받아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역할을 했던 부분이 불기소로 만들어진 기록 안에서 그 기록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종이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체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즉 기존에도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90일간 검사가 기록을 불송치 송부된 사건을 들여다봤더니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네, 그만이에요. 재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검찰이? 있습니다. 그거나 뭐 보안 수사나 요구나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과거에는 당사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막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번에 그렇게 돼 막혔다. 기존에도 막혀 있었고 이번에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도입되어서 사실관계 진술 청취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그래요? 네, 수사에는 이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진술 정치도 수사는 수사지. 근데 그게 명확하게 수사가 아니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닌 척하면서 수사를 한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어차피 뭐 이미 진술이야. 수사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관계 확인의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문의 규정이 있고요.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러면 주문을 바꿀 수 있는지 재수사 보안수사 요구라든지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뭐 완전히 막힌 건 아니네요. 그런데 지금도 뭐 검사 작성에 피의자 신문 조서조차도 당사자가 동의 안 하면 증거를 못 쓰는데 뭐 증거 능력 문제는 별로 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어쨌든 다 넘긴다. 그러면 검찰은 일단 보는 검사가 있겠죠? 담당을 정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 송치 사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전부 다 검사가 보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요.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직접 보안 수사를 하거나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찰의 결정에 그거를 실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네. 지금 이미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문제는 수사에 필요한 주요 증거를 누락하거나 은폐 또는 파기, 이게 지금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됐는데, 예. 주요 증거를 편철, 기록 안 하고 누락하는 거에 대한 제재는 뭐예요? 그냥 징계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 중한 경우에는 원래 허위공문서 작성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근거는 뭐예요? 그 독자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원래 그렇진 않습니다. 써야 되는데 안 쓰면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직무유기나 직무유기. 이런 보다는 허위공문서 작성이 더 세겠죠. 목록에 안 써버리면? 예, 허위공문서 작성이 될 수 있고 고의로 누락을 하면 이제 증거인멸 쪽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증거인멸. 예. 공직자의 증거인멸을 더 세게 했죠.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 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근데 좀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저희가 주장했던 보안수사라는 기능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소청에서는 사실 확인 절차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증거화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술 청취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기소를 할 만한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를 법정에 현출시킬 수 있는 과정이 전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보안사 요구를 내려서 증거화해서 다시 올라오게 하는
그런 절차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그 입법 과정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우려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쨌든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지금 통째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맨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죠. 검찰은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 수사를 안 하게 됐으니까 불송치 송부 사건, 예. 불송치 송부 사건, 송부 사건들을 무신경하게 보지 말고 그걸 잘 보는 것도 검찰의 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활동이겠네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하면 재수사를 명할 수 있고. 어쨌든 그 행안부하고 법무부 두 분 원래 친하시잖아요. 안 친해? 안 친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고개를 가로젓는데 두 분 사이가 엄청 나빠지시는 모양인데. 네. 여하튼 좀 협의를 좀 잘 하십시오. 실무단위에서도 뭐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뭐 제도라고 하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또 저런 보완 방법도 있는 거고. 네. 방법을 또 찾아보십시오. 자, 마저 좀 보고를 받고 우리 국민참여단이나 우리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께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입니다. 대통령님 모시고. 죄송합니다. 그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리 좀 점검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같이 논의해가지고 그거 좀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닥쳐가지고 하면 또 문제가 될 테니까 미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